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맡은 황혜린이라고 하고요. 서울동인영화제 집행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금 보신 저희 서울동인영화제의 세 번째 사전제작 지원자인데요. 역대 했던 작품들보다도 원나잇 스탠드나 나나나 여배우 민간 프로젝트라는 제를 진행을 했었고요. 두 차례. 세 번째 서울연애 보셨는데 역대 최대 블록버스터 사전제작 지원 프로젝트고 보신 6편의 영화 중에 서울과 연애와 관계와 청춘의 다양한 것을 담은 6편 영화 중에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보셨던 영시의 최시영 감독님,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 춘곤증의 김태형 감독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다 진행해볼까 합니다. 감독님들이 빨리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가볍게 목소리 들을 겸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금발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 영시를 만든 최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번째 춘곤증 만든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에 이렇게 꽉꽉 채우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불급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질문도 가득 안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시간이니까 불어 마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벌써? 네, 일단 첫 질문은 보통 약간 빼시는 경향들이 있으시니까 첫 질문 겸해서 감독님들께 이제 총 7분의 감독님이 참여한 6개의 단편 옴니버스 이 프로젝트를 처음 같이 하시게 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갖고 계신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를 끌어내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시영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네. 처음에. 네. 처음에 이제 이 서울 연애라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제목 사실은 사후에 확정이 된 거고 처음에 감독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고 시작을 그거는 거창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프로듀서 한 사람이 이나은 감독인데 어느 날 삼청동에 커피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간단하게 이런 걸 기획 중이다. 서울이 들어가고 연애가 들어가고 처음에는 서울 연애 플러스 영화였었는데 반발이 심해서 영화는 뺐고 그래서 서울 연애를 가지고 3회차에 300만 원 받고 찍을 생각이 있냐? 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후회도 좀 하고 고생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근데 그 영화 참여하게 된 계기는 금방 최시영 감독님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고요. 저도 그렇게 참여하게 됐고 어쨌든 저가 만들었던 에피소드는 여튼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컨셉이 되게 좋았고 거기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특히 북경을 다루고 있는 그런 로스트 인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그런 대도시 안에서 되게 숨죽이면서 이렇게 약간 욕정을 주고받는 남녀들의 얘기를 좋아해서 그냥 그런 걸 약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조금 제가 모르는 관계보다는 어쨌든 제 또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춘곤증이라는 에피소드를 연출했습니다. 네, 대도시 안에서 욕정을 주고받는 영화만큼의 인상적인 대사를 주셨는데요. 그 전체 프로젝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울동인영화제 집행을 하고 영화감독 이나은 감독님의 제안으로 300만 원 3회차에서 잘못 엮였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짝.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뭔가 다음 이야기를 이야기해볼까 저 얘기해볼까 다음 이야기를 갖고 계셨던 감독님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서울과 연애를 이제 하나의 축으로 이제 영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 제목을 보면 영타임이라고 해서 약간 중의적인 느낌, 영시라는 정말 젊은 시간이라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요. 이 두 남녀의 얘기를 들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구상하시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처음에 그 회의할 때 제 시나리오 보였었죠. 안 보였었나? 네, 이거 아니지 않았어요? 네, 다른 이야기. 네. 원래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였었는데 그러니까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단편이 있었는데 촬영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이제 장비 나오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촬영 감독도 몇몇 스텝이 그러니까 일이 생겨서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누구나 그렇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를 못 찍게 됐어요. 걔네 그 친구들하고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포기하거나 이제 그 친구들을 포기하거나 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친구들을 잡고 원래 있던 걸 없애고 빨리 15분짜리 만들어야겠다 써야겠다 쓴 건데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갖고 있었던 거는 너무 길기도 했고 뭔가 휘황찬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전 이거에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네, 상황이 만들어준 부분도 있긴 하지만 휘황찬란한 것도 궁금하네요. 뭐였지, 그렇죠? 좀 한번 추가 질문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태형 감독님께서는 연출 리더가 외로운 것은 죄다 이렇게 한 줄을 강렬하게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욕정을 주고받는 남녀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뭐 경험담인가 이런 얘기는 안 묻겠습니다. 그 연출을 도로 썼던 글을 그냥 되게 그 영화를 찍을 때 되게 먹고 살기 되게 바빴는데 근데 먹고 살기가 바빠도 어제 집에 가서 또 잠을 자잖아요. 근데 자는데 자기 전에 약간 그런 그 한마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외로워봤자 죄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좀 뭔가 그 남자와 여자 관계의 뭔가 일과 또 일 속에 숨겨진 그 다른 감정들이 약간 좀 혼합되는 그러니까 일인지 아무튼 그런 공간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도 하지만은 그 먹고 사는 만큼 자기 욕망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경험했던 건 아니고 우연히 후배들이랑 술 먹다가 이렇게 후배들 옛날에 왕래다 이렇게 놀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던 와중에 약간 고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근데 용산전자상가가 아니고 동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겪었던 뭐 비슷한 일들 들었는데 그냥 어린 남자랑 약간 섹시한데 묘하게 섹시한 여사장이랑 그런 은밀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딱 두 번 영화 놓고 보면 뭐랄까요 어떤 관계가 변화하면서 또 다른 시작의 느낌을 가진 관계와 이제 변화에 대한 불안이 있는 어떤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전반적인 시작을 좀 여쭤봤으니까 혹시 객석에서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질문 봤는데요. 저희 좀 앉아도 될까요? 뒤에 살짝 기대서, 그죠? 부모님? 편하게 진작에 좀 앉혀드리고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좀 앉아서 서 있으니까 왠지 좀 긴장이 돼서 네, 질문 주신 분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재밌게 봤고 감독님 두 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작품 감독님 질문은 뭐냐면 이제 제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다가 여자가 이제 나가는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집안에서는 그 짧은 바지에 거의 뭐 동거하는 것 같고 같이 TV를 보면서 살짝 이렇게 성적인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요즘은
순간이 자유로운데 굳이 이거를 무슨 뭐 가볍게 슬쩍 터치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성인이 된 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친구 사이라도 글쎄 이 섹스라는 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살짝 만지고 또 키스하면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이게 뭔가 좀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뭔가 좀 아니다라는 그런 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저렇게 좀 하려면은 좀 뭔가 성인답게 해야지 저게 좀 약간 왜 이렇게 강도를 낮게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네, 제가 좀 뛰어들자면 예. 질문을 정리하면 좀 미진했다. 예예 라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현실적인 뭐 동거하는 관계에서 네. 좀 그게 이제 질문 왜 더 뭐 적극적이거나 예, 저 직접적인 현실적으로. 것사 없이 그리고 아마 관계 자체가 예, 이미 다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는 제일 정확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잘못됐죠, 이 영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 영화 처음 만들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나리오 본 사람들은 야 요즘 20대 섹스를 안 하냐? 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왜 다 이거 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뭐 이런 것만 나오냐 이제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편수가 그러니까 6명이 연출자니까 팀이니까 다 다른 이유는 못 되지만 저만의 이유를 대보면은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제가 약간 스킵했었는데, 그러니까 제목이 주제가 거창하잖아요. 서울이고 연애고 되게 거창한 제목을 15분만으로 뭐 찍어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뭘 찍어야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연애 너무 거창한 건데 그거를 좀 그러니까 좀 누구나 갖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냥 다 누가 누구를 좀 그리워하는 것 같고, 첫 번째로 누군가를 이게 있었던 사람이고 없었던 사람이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다 보니 만나면 좋아하고 만나고,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 영화처럼 잘 되진 않죠. 뭐 우리 뭐 잘 살 거야 손잡고 뽀뽀 그런 거 잘 안 하죠. 대부분 차이죠. 잘 안 되거나. 근데 그러니까 저 잘 된다는 것 자체가 판타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냥 만나기까지만 하죠. 근데 저렇게 이렇게 뭐 다 잘 되면은 뭐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타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300만 원이라는 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제가 배우들한테 하루에 회차당 10만 원씩 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하게. 근데 당연히 저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잔다라고 썼었는데 돈과 관련해서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솔직하게 내가 약간 이렇게 좀 못하겠어가지고 그럼 뭐 그냥 다른 시나리오 보니까 야한 것 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게 이유예요. 네. 다음부터는 더 많은 제작비를 모아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독제. 네. 네 번째 감독이 영화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좀 있을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이 또 되게 좀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또 그거를 좋아하는데 이제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여자의 직업적인 여성의 동료가 와가지고 갑자기 치밀하게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자체가 약간 좀 비현실적인데 그 여자 사장이 갑자기 우연하게 지나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만나게 됐을까 하다가 어떻게 집에 가게 됐을까 또 뭐 지하 계단에서 거기 비상구에서 격렬한 섹스를 하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문을 열었으니까 가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거는 예산보다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이거는 몸으로 하는 그 영상이니까 좀 우연적인 거 이런 것은 좀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가가지고 끝까지 집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또 은밀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우연히 만나고 또 왜 문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뭐 비상 계단에서 그 섹스를 했는지 그 시나리오 자체가 제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제가 알 수 없는데 어떤 생각에서 그- 그렇게 예, 예. 만드셨는지. 네. 네, 뭐 저의 부덕의 솜씨입니다. 그리고 아니 뭐지
제가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지점은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일반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컷을 하나 골라라 이러면 사실 여자가 문을 열었는데 거길 못 들어가고 이렇게 망설이는 그 애의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나이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되게 그 관계나 이성이나 사랑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긴 한데 근데 그런 그 약간 너무 그 사람의 사생활이 궁금한데 보면은 상처받을까봐 근데 그게 너무 겁이 나고 두렵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또 이 여자가 알고 여자는 또 원숙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쨌든 그 욕정의 비상계단에서 뽑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만났던 그 지점은 약간 좀 판타지 이게 그 중간에 좀 약간 쉬어가는 지점이 필요했고 그냥 그 여자의 그 여자가 나타났던 거는 그냥 제가 영화 만들면서 항상 갖고 있는 주제인데 그냥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집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서울에 있는 많은 집들과 이런데 어쨌든 그 몸 붙일 데 없는 근데 그 주인공의 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고 거기서 이제 뭐 그런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 공간을 갖지 못한 좀 갈 곳이 지원 타격 좀 해주면요. 네. 명동 술집에서 한 1년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자상가처럼 거기 막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렇게 수많은 매장들이 있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많이 사귀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엄청 뭐 나이키랑 아디다스 잡대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럼요. 사랑이 먼저죠. 그 회식을 저희 술집에서 많이 했어가지고. 네. 사실 조문 감독님은 진행자가 필요 없는 지구의 베테랑들이신데 네. 그러니까 제 시간 짧게 줄여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일 뒤쪽에 저기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거는 감독님들보다는 그 제작자에게 묻는 게 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옴니버스 영화에서는 그 영화 만든 감독의 이름이 그 영화 끝나자마자 뜨지 않나요? 그 크레딧 같은 것이.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 크레딧이 한꺼번에 그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화 하나하나가 다 그 뭔가 딱 끝맺지 않았다는 약간 미결감 같은 거를 주는데 그게 의도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된 것인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다들 남자 캐릭터가 뭔가 부족하거나 못난 것으로 묘사가 되던데 좀 예외적인 게 이제 춘곤증이었고 그 나머지 영화들에선 다 남자가 상당히 좀 뭔가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 그 지적으로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못난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요새 독립영화의 특히 멜로의 어떤 트렌드인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남자 캐릭터의 형상에 대한 그 감독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신곤증의 상원 캐릭터는 전자상가에서 일하는 캐릭터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잘나지 못했다라는 느낌 별로 안 받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플레이보이 같은 네. 약간은 좀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크레딧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이난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분명히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6편이다 보니까는 이게 한 편 한 편 크레딧이 올라가면 사실 이제 그 약간 그 관계 6편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계속 6번을 보게 되면 그게
관객 입장에서 되게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이제 서울연애라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6편을 어떻게 묶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한 뭐 뾰족한 답들이 없어서 지금의 이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크레디트 마지막에 발표했던 거 어쨌든 6개의 그림이 조금 뭔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졌으면 이라는 그 프로듀서님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은 여기 이 영화가 여자 감독님이 한 분이고 나머지 6분이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뭐 거기서 오는 뭐 뭔가 그 뭔가의 자기 의식적인 표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순고증 같은 경우는 되게 근데 그거는 저의 성격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좀 저는 그 주인공 친구가 뭔가 지금 사랑을 못 받는 입장이지만은 저는 되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여자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그런 관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근데 내 인생을 위해서 너가 필요해. 이런 되게 한강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표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최시영 감독님께 남자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서 남자들이 더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의붓하는 요즘 뭐 아시아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주성치 영화도 뭐 사실은 다 저번 캐릭터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그 저는 좀 마초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편인데 그런 거 지금 안 봐요. 요즘 그 사업영화 분명하고 그런 캐릭터들이 잘 안 되고 뭐 시대가 변한 거죠.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크레딧은 사실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요. 네. 그 크레딧 아까 관련해서 크레딧 올라갈 때 아까 뭐 제작자의 제작한 사람의 영향인지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처음 하면서 배웠는데 왜 옴니버스 보면은 그 외국 거건 우리나라 거건 대부분 좀 기대보다 재미가 없잖아요. 대체로 사실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옴니버스 보면 대체로 다 재미가 없는데 사람이 확실히 여러 명 모여서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건 것 같아요. 어려운 거.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할 기회가 있다면은 정말 오히려 더 그냥 15분짜리 영화가 아니고 정말 좀 고민이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뭔가 감독님이 최시영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좌불안석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옴니버스도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살짝 들게 되네요. 네. 근데 아마 저는 이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준 한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마초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즘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연애나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최시영 감독님의 영화는 약간 시작하는 연인들의 이야기 같은 오프닝으로 그리고 또 이 김태형 감독님의 영화는 뭔가 농익어가는 하지만 서로의 불안을 함께 사실은 숨기고 있었을 뿐 나누는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영화가 진행되면서 서울 연애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또 그렇게 어떤 감정의 곡선이나 이런 게 좀 그려지지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는 변명 아니고요 생각해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오른쪽에 마이크 드릴게요. 일단 두 분 감독님 다 제목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제목을 지으셨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춘곤증 같은 경우에는 남자 주인공의 연령대를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 이렇게 관객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이렇게 홍역 행위를 하는 그런 캐릭터를 봤을 때는 적어도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데
친구가 상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의 연령대를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약간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 두 분 다 그 제목의 의미를 정리는 잘 유추가 안 돼서, 그 영시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영문 자막을 봤을 때는 영타임이라고 된 걸 봤을 때는 뭐 젊은 시절 뭐 그렇게 설정하신 건가라고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유추가 되고, 춘곤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나름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완벽한 저의 오해, 그냥 미스언더스투드일 수 있는데, 그냥 한 가지는 그 춘곤증이 봄이 되면 되게 참기 어려운 졸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증후군인데, 그래서 어떤 아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참기 어려운 어떤 요구만 그런 데서 제목을 그렇게 지으신 건지, 아니면은 영화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딱 똑같은 앵글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의 시선에서 건너편, 에스컬레이터 건너편에 여사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이렇게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이 똑같은 시점 같거든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 저 사이에 그냥 저 여자를 보면서 그간에 일어났던 일이 이 젊은 청년이 꿈을 꾼 건가?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잠깐 깜빡 헐끗 잠이 들었을 때 꿈 같은 이야기라서 저렇게 지으신 건가? 그냥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목을 어떤 의미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춘곤증 감독님 그 남자 주인공의 연령대는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못했는데 의미가 관객과의 너무 대화에서 좋아서. 새로운 네. 의미가, 네. 아 그런 의미가. 그래서 아,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제목을 가지고 온 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감독들을 좋아하는데, 로예 감독의 스프링 피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 가져온 거고, 약간 나른하고 예민한 시간들. 그래서 원래 제목 사실 무아지경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영화가 너무 약간 우악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냥 뭐 나른하고 예민한 시간에 되게 서로 짜증도 되게 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냥 춘곤증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 앵글 똑같은 건 진짜 똑같은 건데요. 그 진짜 저도 잘 발견 못하고, 여튼 그러니까 그런 약간 중의적인 느낌이었으면 좋겠는 게, 이 아이에게 약간 한때의 꿈이었나라는 생각과,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나도 이 아이는 변하지 않는구나, 이들의 관계는 변치 않는구나라는, 사실 그 두 가지 의미에서 그 똑같은 화면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 주인공은 원래 제목이 18이었는데, 뭐 18이라는 제목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18살짜리,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고등학생이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 배우가 캐스팅되고, 사실 뭐 저 얼굴에서 10대라고 하기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예 하고 그냥 그렇게 유추하시듯이 그냥 10대 후반에서 20대, 그러니까 딱 20살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인데, 사실 저기보다 조금 더 양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얘가 약간 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네, 거기까지. 최시영 감독님께 제목. 저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별 뜻 없는데 그냥 어린 시간, 어린 시. 단편은 좀 장편에 비해 시 같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가지고요. 좀 시적으로 게 단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냥 어린 시간, 어린 시, 이게 답니다. 네, 오늘은 짧게 대답하기로 아마 마음 먹고 나오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이제 궁금증이 거의 다 풀리셨어요? 질문들이 좀 길긴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간에 대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공간과 시점 두 가지를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시영 감독님, 이제 영씨 같은 경우에 같은 공간, 둘이 같이 살았던 공간을 정말 빨래 넣는 동작만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빈 공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어떤 동거와 이별, 어쨌든 공간적인 이별 같이 보여주고 그런 남녀의 시점도 되게 영리하게 구성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나눠야겠다. 그것도 300만 원 3회차 때문에 있었겠지만요, 제안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아닌데 어느 시점에 제가 좀 이동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셨던. 이사하는데 뭐 이렇게 비슷한 건데 이제 누가 나가고 들어올 때 이제 꼭 뭐 안 가져간 뭐 짐 한두 개 있잖아요, 항상. 거기서 처음에 시작한 영화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가족 중에 누가 진짜 많이 떠난 것 같아요. 누가 살면서 이제 동생도 좀 외국에 있고 뭐 누군가 이혼하고 이런 좀 많이 떠나는데, 떠나고 나서 이제 뭐 남아있는 뭐 책 하나, 사진 하나 뭐 그런 데서 이제 영화를 시작한 것 같아서 공간적인 건 거기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태용 감독님께도 전자상가, 아까 이제 뭐 전자상가에서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10대 후반 20대라는 설정이 있어서 전자상가라는 공간을 고르신 것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의미, 서울에서 이 서울이라는 공간 중에서 어디를 조금 보여주고 싶다, 어떤 느낌으로 그런 공간 선택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되게 재밌는 공간들이 이렇게 뭔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되게 야시장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동대문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한테 되게 영화 찍기 좋은 장소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용산 전자상가를 낮에 가보니까는 그 되게 나른한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말은 되게 막 그 흔히들 이 말은 잘못하는데, 여튼 그 용산에서 그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들 세 자로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말을 되게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그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거의 그래서 주중에 가보면 되게 나른한 그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 요거 찍으면서 전자상가로 그 설정을 바꾸면서 사실은 그 공간에 대해서 다시 좀 영감을 받았던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추가 질문, 네, 저기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사실 서울 연애라고 해서 그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걸 되게 유심히 봤는데 사실 그런 질문은 생각을 못했고, 지금 공간에 대한 말씀 들으니까 하나 진짜 되게 소박한 게 생각이 났는데, 그 용산 전자상가, 그리고 뭐 대부분 서울에서 진행됐는데 중간에 그 백석의 영화관이 생겼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백석은 일산이잖아요. 근데 백석에서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하고 놀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났는데, 일단 연애는 서울에서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른 여자랑 논 거는 이 지금 내용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라서 백석이랑 공간 특별히 사용했는지 별 뜻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영화 찍을 때 진짜 백석의 메가박스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래서 그냥 시나리오상에다가 넣어놨는데, 사실 그 찍을 때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걸 딴 걸로 바꿔야 하는데 뭐 했건데, 야 동대문 메가박스 갖고 영화 볼래 이렇게 바꿔야 하는데, 그것도 저희 부덕의 소치는 근데 뭐 별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재밌는 저 생각지 못한 질문이었네요. 네, 그럼 다른 질문 이제 없으실까요? 네, 장시간 2시간짜리 영화도 봐주시고 질문도 함께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에 감독님들 어떤 작품 만나뵙게 될지 정말 마무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영 감독님, 혹시 다음 작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연기도 사실 먼저 하셨고 경복 이후에 다음 작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모든 연출자가 그렇듯이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게 여러 개인데 하나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힌트를 주신다면요? 힌트 뭐 대단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누아르도 하나 있고 로드무비도 하나 있고요. 시대극도 있고요. 누아르, 로드무비, 시대극. 네. 셋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오고요?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오늘 좀 이제 다른 감독들까지 다 쓰면은 이렇게 좀 더 질문할 거리가 많은 영화들이었는데 한가해가지고 다른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던 관객분들께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김태훈 감독님께서는 네, 저는 그 눈물이라고 첫 장편 영화를 촬영을 끝내 3일 전에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마음이 허한 상태인데 그래서 네, 그 최우식이라는 요즘에 뭐 어쨌든 라이징 되고 있는 신인 배우가 주인공인 영화고 그냥 제가 단편에서 못했던 그냥 개인적인 그냥 자존감에 대한 그래서 눈물 쭉 뽑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홍보를 해야 해가지고 아마 저 그 후반 작업 마치고 아마 올해 하반기 중에 저희는 개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선 올 한해는 아마 그 영화와 함께 나머지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김태훈 감독님 영화를 먼저 저희가 극장에서 좀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고 최시영 감독님의 다음 영화 세 편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되든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원래 이정훈 감독님 세 분이 참여하시기로 저희가 공지가 나갔었는데 이정훈 감독님께서 좀 치료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네, 의식상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2시간의 영화 정말 다양한 서울과 또 청춘과 연예의 모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두 분 감독님께도 한가하다고 겸양의 말씀하셨지만 즐겁게 만나주신 감독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